혹시 귀신에 홀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신을 봤다거나 귀신에 홀린 경험을 했던 가장 많은 경험의 직업군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택시 기사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사연자님도 서울 지역에서 1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작년에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마녀지. 전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한 지 15년째 되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24년 7월의 일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2시가 되자 차량 교대를 위해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자락을 끼고 도는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평소엔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데다 안개까지 자욱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조등을 켜도 10m 앞이 겨우 보일 정도였어요. 아이고, 갑자기 날씨가. 혀를 끌끌 차며 속도를 20km로 줄였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빗물이 쏟아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갓길에 뭔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비닐봉지나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갈수록 사람인 거예요. 흰 짧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아가씨였어요. 긴 생머리가 비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원피스는 비를 흠뻑 맞아서 몸에 쫙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냥 얼핏 봐도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가씨였죠. 아휴, 이런 날씨에 지금 이곳에서 뭘 하는 거지? 그 순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술에 취한 건가?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나쁜 일이라도 당한 건가? 전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큰애가 대학교 2학년, 작은애가 고3이죠. 그 아가씨가 제 딸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여서 딸들이 생각났기에 그 아가씨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서 물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뭐 하세요, 여기서? 아가씨는 저의 등장에 깜짝 놀라서 절 쳐다봤습니다. 온통 비에 젖은 얼굴은 창백했고 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더군요. 아, 아저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아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조금만 가면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이고, 어디까지 가요? 이런 날씨에 이렇게 혼자 걸으면 위험해요. 얼른 타세요.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럼 언덕 초유까지만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걸어갈게요. 아이고, 그럼요. 얼른 타세요, 얼른. 아가씨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 안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시트가 금세 젖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백미러로 보니 아가씨의 상태는 더 좋지 않았어요. 하얀 원피스가 온몸에 달라붙어서 민망할 정도였죠. 시선을 거두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춥죠? 아이고, 히터 켤게요.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죠. 감사해요. 아가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언덕까지는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기에 전 말을 걸었죠. 학생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런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혼자 다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잔소리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에휴, 우리 딸들도 아가씨랑 비슷한 나이인데 밤늦게 다니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잠이.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하실 거예요, 지금. 큰애는 대학교 2학년이고 작은애는 고3인데 큰애든 작은애든 그냥 밤 10시만 넘으면 제가 꼭 데리러 갑니다, 걱정돼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백미러로 슬쩍 봤더니 아가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잔소리가 심했죠? 딸 가진 아빠들은 다 이래요, 다. 괜찮습니다. 곧이어 아가씨가 말한 언덕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죠.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집이 멀리 있어요? 아가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그럼 염치 없지만 집 앞까지만 바래다 주실 수 있나요? 그 목소리에 진짜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딸들이 있으니 그 마음을 100번 이해했죠. 아유, 그럼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얼른 앞서세요. 내가 뒤에 따라갈 테니. 아가씨가 차에서 내려 앞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 비상등을 켜두고 아가씨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죠. 언덕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젖은 원피스가 다리에 감겨
걷기도 힘들어 보였죠. 근데 전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분명 택시를 10년 동안 운전하면서 서울 구석구석을 다녔는데 이런 길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가로등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비까지 이렇게 내리니 정말 천지분간이 되지 않더군요. 아가씨, 이 길이 맞아요?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히는 듯 했죠. 아가씨는 그저 묵묵히 앞만 보며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뒤를 따라가면서도 순간 피곤함이 몰려오더군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이 축축 처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왕 아가씨를 데려다 주는 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짧은 치마가 눈에 계속 들어왔죠. 눈을 돌리며 아이고 아가씨, 우리 딸들도 그런 짧은 치마 좋아하는데 난 항상 못 입게 합니다. 위험하잖아요. 아가씨도 조심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몽롱해서 그저 횡설수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길은 진짜 나중에라도 이렇게 늦게 올 일 있으면 이 아저씨한테 연락해요.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귓가를 찌르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야! 멈춰! 고막을 찢는 듯한 너무나 절박하고 처절한 목소리였죠. 순간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웠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그리곤 갑자기 주변을 살펴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물속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칠흑처럼 검은 저수지의 중앙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걸어갔다면 전 그대로 물속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정신이 들자 숨이 더 막혀왔습니다. 빗물인지 저수지물인지 모를 물을 잔뜩 먹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저수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수지를 겨우 빠져나오고 보니 제 택시가 100m쯤 떨어진 곳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가씨가 없었어요.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죠.
전 아가씨고 뭐고 부들부들 공포에 떨면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내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했죠. 제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고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땡땡 저수지였습니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곤 퍼뜩 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뒷좌석이 말끔하더군요. 물 한 방울 떨어진 흔적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아가씨를 보고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만약 제가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쁜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저는 그 저수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비 오는 날은 절대 그 산길을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가끔씩 그쪽을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아가씨가 정말로 저를 유혹해서 시험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처럼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준 걸까요? 멈춰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날 밤 누군가가 저를 살려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우리 딸들 덕분이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결국 전 살아남았고 지금도 딸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이 기사님의 생각과 좀 일치합니다. 그쪽 근처에서 정말로 나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건 아니면, 근데 기사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귀신 아가씨를 걱정해 주시는 걸 듣고 그 귀신이 아저씨를 살렸건 아니면 나쁜 마음을 돌렸건 어찌됐건 아저씨는 그 좋은 마음 덕분에 살아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비 피해가 없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지였습니다.